그냥 하락장, 폭락장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장이잖아요. 5월달, 6월달부터 종목 그냥 신규 매수해서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반토막이 이번에 또 빠졌으니까 네. 지금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레버리지 쪽으로만 이제 자금이 막 수조 원대 이상 네. 올렸었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레버리지 상품과 네,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사실 결이 좀 제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조금 더 추가 하락장이 나오려나 했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가가 그리 떨어질 때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더니만 그렇죠? 네. 예, 방송하는 오늘은 또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샀어야 됐나? 그 투자자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네. 이제 떨어질 만큼 소위 떨어져서 반등이 오는 걸까요? 뭐 지금 하루하루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전거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아슬아슬 위험할 음, 뻔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이제 화요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바닥잡기 구간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이제 순매수세가 좀 본격적으로 뭔가 붙어주는 그런 그쵸, 느낌을 예. 받았었기 때문에 음. 뭐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금토일이 연휴였기 때문에 뭐 찰실한 장이 좀 일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난주 그래도 한 2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반등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냥 되돌림 정도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서 밀어내리니까. 네, 이란 전쟁 갑자기 이제 전면전 나선다 이야기 네. 나오고 검은 음. 월요일도 뜨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조금 더 추가 하락장이 나오려나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 또 들어 올려주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은 뭐 시장에 대한 추세적인 믿음이랄까, 네. 뭐 기업의 이익이랄까, 사실은 크게 변한 게 없잖아요. 근데 결국 흔드는 게 수급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수급이 흔드는데 수급은 뭐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렇죠? 유동성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며칠 사는 움직임들 아직까지 뭐 좀 확신을 갖기는 기대는 않는데 네. 확신 갖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바닥 구간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들마다 이제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긴 한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하락률만 봤을 때 단순하게 하락률만 봤을 때 코스피 시장 지수가 지금 거의 한 25% 30% 가까이 빠진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 지수는 그보다 더 처참하죠, 많이 코스닥. 빠진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의 그 지수 하락률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서 2년치 동안 빠져야 될 하락분이 거의 한 2, 3개월 정도 만에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디커플링 되면서 가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코스피는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약세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수 하락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그냥 종목들 단순하게 5월달, 6월달부터 종목 그냥 신규 매수해서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반토막이 맞아요.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와중에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하락률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반대 매매나 투매 이런 이제 물량들도 일부 좀 다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비투 물량들 다 이제 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세만 조금만 이렇게 잘 들어와 준다면은 반등 추세로 이제 돌아갈 만한 그런 이제 흐름들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촉매 트리거가 조금 부재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래도 제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봤었던 거는 CPI, PPI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호르무즈 회어 이제 봉쇄했다가 막 그 봉쇄 해제를 푼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음료품 이제 가격을 좀 이제 누르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살짝 들어갔었는데 그걸 또 다시 좀 시장 불안정하게 흔든 게
이제 다시 이제 이란 전쟁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를 이제 바라볼 때 약간 좀 차별화된 부분이 뭐냐면 약간 K 증시는 이꼴 반도체 지수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주 증시도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지금 조정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횡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맞아요. 관점에서 네. 봤을 때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제 반도체 쪽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경로를 조금 더 두드러지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의 좀 차이점이 좀 나타나는 예, 그런 장세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큰 손자금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금리를 계속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큰 손 쪽에서는 좀 더 강하게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트리거들을 하나둘씩 지금 만드는 과정 속에 7월달 장세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리 얘기하셨으니까 금리는 좀 이따 얘기하고 수급 얘기 나온 길에 사실은 그 6월 말에 이제 기관들의 리밸런싱 얘기 나오면서 많이 흔들렸잖아요. 외국인들은 사실 최근 며칠 사지만 기조적으로 파는 거고 개인들이 시장을 떠받치면서 왔는데 여태까지 소위 이제 개인들의 머니 무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고객의 탁금을 보면 제 기억도 한 130조 넘었던 게 지금 108조거든요. 그죠? 네. 이런 것이 개인들의 어떤 수급 약화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시장의 여력이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광기가 가장 많이 좀 서려 있었던 그 구간대가 6월달 장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쪽으로만 이제 자금이 막 수조 원대 이상 네. 몰렸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지금 정부 쪽에서 레버리지 관련해서 이제 보완책도 뭐 마련했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그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자정작용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레버리지 상품과 네,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사실 결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투자자나 그걸로 해서 돈 버는 업자들은 자정 안 한다니까요. 정책으로 얘기를 네. 정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1,000만에 3,000만 원 올리고 그 전에 도대체 무엇들 하고 누워 계시냐. 뭘 조치를 내놓으려면 좀 빨리 좀 내놔라. 대통령이 꼭 얘기해야 하느냐. 결국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도 제가 말이 좀 길어 죄송한데 어제 기사가 아니 대책 나왔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거래가 많지? 금요일 나오고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려면 빨리 하라 이런. 그러니까 자정 얘기하셔갖고 제가 흥분해가지고 네,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줄어들긴 하겠죠 이제. 네, 그 네. 변동세 줄어들긴 할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어떻게 보면 자정작용이 좀 맡긴 그런 상황이고 네.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음해복리가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반 뭐 지수 추종이나 산업에 추종하는 레버리지도 음해복리가 적용되면은 반등 줄 때 일반 그런 상품에 비해서는 회복 속도가 더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음해복리고 뭐고 나는 지금 그동안 우리 반도체로 네. 수익 못 낸 거 지금 이참에 뽑아야 된다니까 레버리지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런 심리죠 뭐. 네네네. 그래서 뭐 이번에 또 빠졌으니까 네. 지금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네.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다. 일반 그런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뭐 단순하게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타이거 상품 봤을 때 최고가가 37,000원인가 그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네. 빠진 가격 구간대 보면은 10,000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이제 전고점 구간대까지 가려면은 거의 한 3.7배 정도 가까이 올라와 줘야지만 그 전고점 구간까지 회복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주도 그만큼 그 이상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올려줄 수 있느냐. 오히려 본주보다 회복 속도는 더 더딜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좀 이런 위험성을 겪은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기회라고 하니까 또 들어가자 하시는 분들은 또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개인 자금이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펌핑이 됐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받아주는 주체는 외국인과 이제 기관 쪽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증권사에서 소위 신용을 공유하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하잖아요. 신용은 있는데 쓰지는 마세요. 미술한 것도 가능한데 하지는 마세요. 안 합니까? 하죠. 한다니까요. 그죠? 뭐 네.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증권사들은 돈 버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이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탐욕과 공포가 그죠? 네. 양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 쏠림과 그 과격한 조정에 따른 변동성, 지금 흐름에서의 바닥권을 좀 잡아간다. 여름이 지나면 이제 하반기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됩니까? 아니면 이제 기존의 상승종은 좀 훼손이 돼서 적어도 이제 뭐 박스권 조정으로 가는 건가요? 큰 흐름 어떻게 보세요? 큰 뷰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시장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 장에서 봤었거든요. 올해 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 다음에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락폭 자체가 매우 강하게 나와서 사실 지금 장은 조정에서 그냥 하락장, 폭락장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장이잖아요. 지금 장을 하락장이라고 보지 않으면 저는 그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락의 시작은 5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미 지금 하락장이 반영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하반기 증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 고민 좀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하락세가 깊게 나오면 골이 깊을수록 또 높게 간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수급적인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트럼프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이란 전쟁을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 그 동맹국들과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걸 좀 실무적으로 좀 협력 단계에 나서는 그런 시나리오를 바라봤었는데 지금 7월 달이 넘어간 상황에서 오히려 상황이 지금 더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가 끼게 되면서 유가도 다시 잡히나 싶었는데 다시 WTI를 제가 전일 확인해 보니까 80달러 선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네. 90달러 선까지 이제 더 치솟게 되면은 여기서는 조금 이제 경고의 그런 메시지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경계감을 좀 키워 나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환율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나마 거. 다행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거의 한 1,500 중후반대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1,400 후반대 정도까지 내려갔으니까 환율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좀 유리한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하지만 증시는 반등을 지금 주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여기서 증시가 반등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또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기대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2분기는 실적이 잘 나와도 쉬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더 강하게 나와야 되고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은 보통 이제 1월 중순, 초중순경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가는 거니까 그때 이제 연간 컨센서스가 굉장히 좀 더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이제 그 하반기 장세가 좀 쉬어가더라도 반등 주면서 그런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지금 매우 좀 험난해진 상황이다. 이거는 매우 낙관적인 이제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본다면 일단 하반기 장세는 회복세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일단 그거부터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 반도체 업황만 봤을 때는 장밋빛 전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여기서 V자 반등으로 더 강해 가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뭐 10,000포인트, 12,000포인트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요즘엔 증권사들도 눈높이를 약간씩 낮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일단은 너무 이제 낙관적인 것보다는 일단 반등 나오는 것부터 확인을 좀 하면서 가자.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속 시원하지 못한 답변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실제로 그죠. 뭐 기대감만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전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쿨다운하고 그죠? 차분하게 대응하자 그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